시장에는 사실은 언제나 경고를 하는 신호가 있고요. 시장에서는 언제나 또 긍정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 나타난 위험 신호들은 파악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와, 지수 급락이 비투로 맞서고 있습니다. 어차피 올라갈 거야. 라는 진짜 약간 그런 무지성 가지아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전 이거 계속 걱정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물론 제가 이게 걱정된다고 해서 걱정을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건전하게 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삼전의 신용융자가 지금 한 4조 가까이 되나 봐요. 예, 지금 4조 가까이 되고 연초 대비 증가율 한 120%, 신용장부 실거래보다 3배가 빨라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소형주한테 비투 때리는 거는 괜찮은데 이런 시총 1위 종목한테 비투 때려가지고 상승을 그냥 본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들어오니까 전체적인 비투 규모도 커져요. 지금 그러니까 내 돈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 빌려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량주에 신용 잘 안 씁니다, 원래는. 선생님들 이거 한 1년,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삼전에 비투한다고 바보 아니야? 이런 소리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 갈 것 같으니까. 저길로 돈이 몰리니까 그냥 쟤도 안 돼, 얘도 안 돼, 걔도 안 돼 그러면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신용융자는 테마주나 아니면 중소형주에 많이 들어가 거기를 이제 막아버리고 그러는 건데 이자가 비싸요. 연에 7%, 9%. 근데 그거 뭐 하루만 버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진짜 근데 하루에 막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약간 그거예요. 이자가 비싸긴 한데 그 이자 하루만 잘 들어가면 다 뽑아버린다. 1년치 이자 하루에 뽑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B2의 정석이죠. 그분들의 정석, 그분들의 논리. 아, 이자 따위 신경 쓰면 B2 못해 이러는 건데 사실 저기 대형주들은 1년에 수익률이 10%안 나는 애들도 있으니까 7%에서 9% 썼는데 10%에다 이거저거 따지고 나면 야 이거 뭐 은행 넣는 게 낫지라는 얘기가 나왔던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게 낫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정도까지 변동성이 세지니까 그래서 시장 심리 자체가 포모까지 붙어가지고 지금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6.25 때 난리는 아무 난리도 아니다라는 얘기가 누가 써놨더라고요. 포모비투예요. 포모비투. 저는 개인적으로 포모라는 단어를 제 입에 올리는 것 자체도 그냥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는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거기다 뭐 나오냐면은 B2 인증글들이 올라오는데 전 이게 약간 신호로 보이긴 하거든요. 이게 무슨 꼭지 신호는 아닌데 조심해야 되는 신호 중에 하나가 사회초년생들이나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항변을 하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해는 해요. 지금 이걸 하지 않았을 때 내 월급 가지고 내가 뭐 예를 들어 30대 초반 남성이 얼마 벌어놨겠어요? 많이 모아야 진짜 5천 1억이거든요. 진짜 열심히 그 저금하면은 그 5천만 원 가지고 내가 2배를 벌어도 1억이야. 많이 번 건데 그거 갖고는 집을 사거나 결혼 자금을 쓸 수가 없으니 5천 가지고 2억을 만들어서 일단 B2로 1억을 땡기는 거야. 갖고 2억 가지고 3배를 먹으면 6억이잖아. 그럼 5천 갖고 6억을 만든 거에서 1억 5천을 빼면 5천 갖고 4억 5천 만들었잖아. 뭐 이거저거 떼고 4억 되잖아. 그러면 전세금이나 아니면 여기다가 좀 보태가지고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이게 심리가 어떠냐면은 누가 지르면은 야 몰라 인생 뭐 있냐 나도 한다 그러면서 서로 막 인증을 해요. 그러면서 포모보다는 나락이 낫다라고 하면서 증거금 150%를 삼성전자 우선주 신용 매수했다고 인증하고 이런 글들이 올라왔었거든요. 초기에는 수익이 나는데 주가가 급락하면은 바로 담보 부족 위기 맞고 막 진짜 또 위험하다는 얘기 나오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액수 크게 해가지고 빵빵 때리면은 그 보이잖아요. 증권사들이나 아니면 이게 다 보여요. 그들 이게 상대방한테는 패가 보여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밀면 되겠네라고 하면서 그래갖고 시종 다 털렸습니다 이번에. 요번 하락장에서 그 반대매매 규모가 3배가 늘어났어요. 탈탈 털립니다. 청약담보대출까지 받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신호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신용투자는 올라갈 땐 좋죠. 내려갈 때는 막 3배씩 막 빠지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 반대매매 때려버리면 아침에 시작할 때 한번 때리죠. 10시, 11시, 3시에 반대매매가 쭉 나옵니다. 이게 시장을 계속 흔들고 있는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반대매매가 그리고 내 문제가 아니라 내랑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도 결국엔 영향을 주게 되는 거니까. 청산되면 그게 물량 나와 그 물량이 하락하니까 그 하락에 따라서 또 청산이 나와
밑으로 가다가 일정 구간에서 멈추는 구조. 그럼 멈추면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다가 냈다 매수해. 걔들만 좋은 일 생기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여기 반도체 ETF 극단적으로 몰리는데 얼마 전에 반도체 ETF 하나 30% 빠졌잖아요, 하루에. 그러면 또 이제 거기서 반대 매매 그 안에서 나와 버리면은 그거 반대 매매 나오면은 또 종목 반대 매매 나오고 시장 던져야 되고, 반도체 ETF 팔아야 되면은 그 일정 종목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예를 들어 한미반도체 급락 나오고 반도체 ETF 30% 빠졌잖아요. 그럼 저거 ETF 팔면 삼전 하이닉스 같이 팔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리노공업이나 이런 데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주성인지니어링.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실제로 반대 매매 규모가 이거 보세요. 18일 기준으로 917억 원, 역대 올해 최대입니다. 더 늘어날 거예요, 이거는. 아마 오늘도 늘어날 겁니다. 오늘도 반대 매매 나올 거야, 아침에. 이거 강제 매도 당하는 사람들 오늘 아침에 생깁니다. 그리고 아침에 눌림 나올 거예요. 공매도도 가파르죠. 얘 왜, 이거 저희 줍줍하면 되는 건데 지금 얼마나 좋아, 내려가면은 팔고선 내려가면 다시 사면 되는 건데. 하방 압력이 강해요.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위아래로 레버리지 세다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 신용 막는데 이제서 뭐 이런 얘기든 나올 수가 있겠죠. 시장 과열은 시에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봐야 되는 거는, 나쁘다는 뭐 그 나쁘다 할 수는 없죠. 그 사람들이 돈 벌겠다 그러는데 너만 돈 버냐 그럼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지금 방향인보다 속도를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를 신용이 증폭시키고 있다. 그래갖고 요 두 종목에 지금 신용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게 이례적이긴 한데, 다른 종목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락장에서는 좀 위험하니까 외식을 하면 내 돈 갖고 투자하시고, 그러니까 제 아시는 분이 요거 투자 신용으로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완전 선수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가지고 하잖아요. 10억 가지고 풀 레버리지를 씁니다. 이분 잔고 얼마 있을까요? 현금성 자산, ETF나 이런 거에다가, 아니면 이제 뭐 언제든지 뺄 수 있는 그런 CMA 자산들 10억 둡니다. 현금 반 가지고 레버리지, 그냥 풀 레버리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담보 부족 뜨면 거기다 넣어갖고 버티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자리면은 한 번 더 땡겨도 되겠다. 그냥 거기서 또 투입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10억을 한 종목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